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지식산업센터는 높은 인기를 기반으로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땅에 파이프만 박으면 석유가 나오듯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경고 시그널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기 침체로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금리가 너무 높다. 부동산보다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너무 많다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물론 현재의 지식산업센터가 지난 2년간의 열기보다는 조금 식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은 외부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경기는 좀 롱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나라의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이클을 보입니다. 국가 운영을 잘하고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면 상승과 하락의 폭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2008년과 매우 흡사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당시 버블 세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용인, 평촌을 버블 세븐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최고점 대비 30에서 50%까지 빠지는 부동산의 침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2008년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학습 효과도 있고 2008년과는 다른 부의 축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의 축적이 없었으나 지금은 현금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축적한 부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만큼 부동산이 급락하는 경우가 드물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 부담스럽긴 하겠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전세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금액을 내지 않아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만 양극화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강보합세가 될 것이고 개발이 예정되지 않는 것은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명확한 양극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준공한 곳도 이제 새로 분양할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분양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미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에서 준공까지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년 반 정도 후에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다시 안정적으로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도금리 무이자라는 것도 큽니다. 배우 수요가 풍부하고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은 인기를 끌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공급된 경기도 지역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도 완판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입지를 가리지 않고 완판 행진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죠. 하지만 서울과 서울에 인접되고 교통이 좋은 곳은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물량을 구하기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승의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된 완판이고요. 두 번째는 지가의 상승입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있습니다. 요즘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토지 가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600만 원 밑으로 분양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토지 가격이 2억을 넘는 성수동을 보듯이 집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외부적인 상황을 좀 봤는데 내부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분양가가 대단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고객분들에게 임대소득도 생기시고 시세 차익도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둘 다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울 지역은 임대소득이 마이너스인 곳도 생겼습니다. 즉 임대소득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려고 한다고 하면 본인 돈을 합쳐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임대 가격의 상승보다는 분양가의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들어오셔야 되고, 높아진 분양가로 임대소득은 줄어들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신 것들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요인들이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것입니다. 2년간 가파른 분양가 상승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것은 고분양가 논란을 비웃듯이 완판이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으나 현장마다 고분양가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양가 영향으로 PF가 발생되지 않는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필수적인데, 분양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분양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주단의 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가격을 높여서 분양을 하길 원하고, 대주단에서는 분양가를 낮춰서 자금 회수가 빨리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별로 PF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장이 연기되거나 사업 자체가 드랍되는 경우가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완판이 잘 되지 않거나 현장이 연기된다고 하면 그곳에 들어왔던 영업조직들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 영업조직들이 저희처럼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빌딩이나 상가, 빌라 등을 분양하시던 분들이 뜨거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시 본인들이 하시던 분야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분양 사무실이 예전과 같이 활기차지는 않습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는 시행사가 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행사가 갑인 현장이 많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행사는 대행사에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영업조직은 어떻게든지 한 옷이라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행사에서 대행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현장이 열리면 수많은 영업조직에 달려들어서 호실을 하나라도 더 달라고 아우성쳤던 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영업조직도 줄고 고분양가 때문에 투자자의 발걸음도 뜸해지면서부터 영업조직의 힘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시장이 식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들이 예전처럼 마냥 갑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입지를 파악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금강 근처라고 땅을 판다고 무조건 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강이 잘 나올 것을 파악하고 땅을 파듯이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이나 배후 수요, 그리고 주변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들 현황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창업하는 창업자들보다 공급되는 오피스의 수가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 같은 경우도 0%대의 공실률을 보이면서 사무실 기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공급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향후 2년 동안은 지난 2, 3년간 공급됐던 지식산업센터보다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은 부족한데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기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2025년 정도 되면 다시 지식산업센터가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약을 하시면 언제 입주를 하시죠? 아마 2024년 말이나 2025년 정도면 입주를 하실 거예요. 그때쯤이면 금리도 안정적이고
사무실도 부족할 때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저금리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정도 되는 나라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금리가 다시 안정적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인 2025년 되면 다시 저금리 시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분양을 받으시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지, 투자를 미루실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기본이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예정이란 단어보다는 확정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의 예정, 지하철의 확정, 도로의 예정, 도로의 확정. 당연히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예정은 말 그대로 예정일 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분양을 받으시는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